레인보우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매일 읽는 마음 처방전, 버니 S. 시겔 지음, 장서나 옮김, 눈과 마음 출판사입니다. 자, 3월을 읽어드릴게요. 외로울 때마다 자신에게 집중하라. 인간 개인의 영원한 숙제는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내는 것이다. 노먼 커진스. 외로울 때마다 자신에게 집중하라. 우린 때때로 알 수 없는 외로움에 허덕인다. 거리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 시간 동안에 밥도 편하게 먹지 못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외로움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슬픔과 고독을 이겨내는 데에도 능숙하다. 스스로와 완벽하게 함께함으로써 세상 모든 것에 공격받지 않는 것이다. 우린 늘 외로움에 압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타인이나 세상에 맞닿아 있는 것에 그런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좀 더 자주 혼자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 한다.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고 충분한 관심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타인의 관심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라. 스스로에게 온전히 집중했을 때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먼 곳에서 행복을 찾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발 밑에 행복을 키운다. 제임스 오펜하임. 마음속에 있는 대답을 하라. 당신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질문이 있다. 1.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이유를 한 가지 꼽으라. 2. 다음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겠는가? 제가 뭐뭐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각 문장에 대답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답을 생각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다면 당신에게는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당신의 마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신호이다. 자, 이제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라. 3. 정원을 볼 때 잡초가 먼저 눈에 보이나 꽃이 보이나? 역시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 눈을 가리기 위해 쳐놓은 블라인드를 걷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위치가 훌륭하면 사물도 만족스럽게 보인다. 오비드. 소중한 추억을 불러 마음을 치유하라. 우리 집에 오면 곳곳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어서 어느 방에 들어가도 모든 세대의 사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진을 많이 걸어둔 이유는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엌에 들어가면 전화기 옆에 2장의 사진이 붙어 있다. 하나는 활짝 웃고 있는 아름다운 아내의 사진이고 또 하나는 어린 시절의 내 사진이다. 식탁에 앉아 글을 쓰거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면 매번 샘솟는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날의 온갖 근심거리를 잊게 해주는 치료의 효과까지 있다. 어린 시절의 사진은 광고에 쓰였던 사진이다. 당시에 내가 광고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할머니께서는 내 옷을 몽땅 가져다가 정성껏 다림질을 하셨다. 그런데 행여 다리미 자국이 남을까봐 옷을 모두 뒤집어 다리시는 바람에 바지의 주름이 모두 거꾸로 잡혔고
그날 찍은 사진들도 엉망이 되었다. 하지만 이 사진 속에는 나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기에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큰 위안이 되곤 한다. 마음 속에서 천국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천국이 될 수도 있다. 존 밀턴. 내려놓는 법을 배워라. 자, 우리 버니 시겔 선생님께서도 내려놓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했거나 모든 것을 잃고 어디에 기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혹은 인생의 막다른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와야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많은 시간을 무의미한 일들을 걱정하는 데 써버린다. 내려놓는 법을 알고 나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으며 그로써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평화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다. 세상이 끼어들 수 없는 침묵이 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오래된 평화가 있으며 아직 누구도 이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기적 수업. 고요하게 나와 마주하고 싶을 때 나는 느낀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낀다. 나는 내 인생과 육체가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을 느낀다.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낀다. 나는 내 마음을 느낀다. 나는 인생을 느낀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느낀다. 매일 당신의 마음과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왜 나왔을까? 누군가 당신의 오른손에게 이 몸에서 당신이 아닌 나머지 부분들을 소개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아마 말도 안 돼.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인데 굳이 따로 소개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것이다. 팔이 다리의 역할을 이미 알고 귀가 눈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라는 조각들의 역할과 존재의 이유를 이미 알고 있다. 조각이 하나라도 없으면 퍼즐은 완성되지 않는다. 당신 또한 이미 사라져서는 안 될 하나의 중요한 일부인 것이다. 거대한 오동나무들도 처음에는 땅 위에 떨어진 몇 개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 단호한 결단력으로 전진하라. 어느 해 봄, 나는 앉은 부채라는 이름의 풀이 포장한 지 얼마 안 된 도로를 뚫고 햇빛을 향해 자란 것을 발견하고는 친구들을 그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보여주었는데 우리 가족들도 지혜와 용기, 그 풀과 같은 결단력으로 인생의 장애물에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당신이 포장된 도로 밑에 깔려 차갑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순간에 당신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벽에 부딪히면 어떡하지? 등의 수많은 고민에 휩싸일 것이다. 그러나 씨앗은 우리처럼 많은 것을 걱정하진 않는다. 딱딱한 아스팔트 속에서도 씨앗은 오로지 빛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가다가 멈출지 말지 고민하지도 않고 시들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단호한 결단력으로 살다 보면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 장애물에 부딪히면
내면의 지혜가 당신을 빛으로 인도할 거예요. 실수와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를 저지르며 사는 인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려보낸 인생보다 훨씬 훌륭하고 유익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 한 젊은이가 유명한 사업가이자 백만장자인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자 백만장자는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걱정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신경 썼다면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언젠가는 전구를 발명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에디슨처럼 성공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선택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분명 얻어지는 것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그냥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사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칼릴 지브란. 따뜻하게 교감하라. 교감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며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남성과 여성 중 여성이 더 오래 사는 이유는 평소에 남성보다 더 많은 교감을 나누며 살기 때문이다. 기혼 남성은 똑같은 양의 담배를 피우는 미혼 남성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적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오래 산다고 한다. 또한 양로원에 사는 노인들 중에 관심과 애정으로 화초를 기르는 노인이 화초가 있어도 무관심한 노인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한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처럼 교감은 소통과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절대 끊을 수 없다. 집착은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지만 교감은 만족감을 주며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모든 예술에서 리듬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리듬의 정수는 맥박이자 움직임이며 인생 그 자체의 근본이다. 피아 길버트, 에일린 로카트. 자신에게 어울리는 리듬을 찾아라. 누구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리듬이 필요하다. 물론 박자도 빼놓을 수 없다. 반복적으로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가 우리를 진정시키듯 일정한 박자의 리듬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너무 빠른 박자는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흥분 상태가 되도록 하기도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자기만의 리듬과 세기를 찾아야 한다. 누군가는 공사장에서 들리는 기계 소리가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귀뚜라미 소리를 싫어할 수도 있다. 각자 자신의 인생과 어울리는 리듬이라면 옳고 그름이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 혹은 사물에 의해 내 삶의 리듬이 지배당하고 있다면 언젠가 그 리듬은 깨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꼭 맞는 리듬을 찾아라. 그러면 당신의 일상과 인생은 매 순간 부드럽게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자, 우리 유주님들 여기에 아일랜드의 기도문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의 깊은 평화를 그대에게, 흐르는 대기의 깊은 평화를 그대에게, 고요한 대지의 깊은 평화를 그대에게, 빛나는 별들의 깊은 평화를 그대에게, 부드러운 밤의 깊은 평화를 그대에게, 달과 별이 그대에게 상서로운 빛을 비추고 있으니 그대에게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온전히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당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푸른 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남편 카리스마 생일 축하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